자, 오늘은 진짜 이상한 금융 사건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완전 미스테리 영화 같아요. 주식이랑 금,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원래 얘네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니까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떨어졌단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 현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돈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 같은 데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금값은 올라야 정상인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같이 추락해버린 거죠. 진짜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일의 시작, 그 방아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거였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 하나가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줬는데 왜 그랬는지 알려면 이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연준 정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바로 매랑, 비둘기.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자 하는 쪽이 좀 온건한 비둘기파고요. 반대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 올려서 꽉 잡아야 된다 하는 쪽이 강경한 매파라고 하죠. 근데 이 케빈 워시가 누구냐? 시장에서 아주 알아주는 진짜 대표적인 매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좀 부드러운 비둘기파가 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성 매파가 등판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완전 패닉에 빠진 거죠. 와, 이제 금리 엄청 오르겠구나. 이 생각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가 폭등하니까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가격은 그대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와요. 좋아요. 워슈 쇼크 때문에 금이랑 은이 떨어진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잘 나가다 우량주들은 왜 같이 떨어진 걸까요? 얘네들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 작은 충격을 시장 전체의 붕괴로 키워버린 증폭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진콜입니다. 마진콜,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이 손실을 본 거예요. 그때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지금 당장 돈 더 안 넣으면 큰일 나요. 하고요. 일종의 긴급 현금 독촉장 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전화예요. 지금 투자한 게 반토막 났으니까 손실 본 거 메꿀 돈 빨리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 계좌에 있는 다른 자산들까지 강제로 다 팔아서 빚부터 회수할 겁니다. 이런 최후 통첩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워시 쇼크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고 마진콜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어떻게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째, 워시 쇼크로 매파가 온다는 공포가 생겼죠. 둘째, 그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서 금이랑 은 가격이 폭락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셋째, 빚내서 금, 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마진콜을 당한 겁니다. 당장 현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넷째, 이 사람들이 급하게 현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이 잘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우량 주식 같은 다른 자산들을 눈물을 머금고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갑자기 팔자 물량이 쏟아지니까 시장 전체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 같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붕괴,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붕괴는 어떤 좋은 기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실적이 나빠져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유동성 위기였어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멀쩡한 자산까지 내다파는 그런 강제적인 매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거시경제 이슈,
그러니까 워시 쇼크가 하락의 시작이었고요. 둘째, 마진콜이 이 피해를 시장 전체로 확산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이 모든 도미노 효과는 결국 현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강제 매도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시장의 공포에 휩싸일 때 당신은 그저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산의 진짜 가치를 보고 판단하고 있나요? 다음에 또 시장이 온통 빨간 불일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